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지금 시장에 좀 번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계속 내려온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코어 PC가 2%에 다다를 것이다 라는 그런 큰 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 안에서 고개를 좀 들고는 있어요. 분명히 이게 좀 약간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하얀색은 CPI고, 여기 파란색 선이 가만 보면 CPI를 선행하고 있죠. 이게 먼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이게 빠지면 빠지잖아요. 이 파란색 선은 물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선행성이 있는데,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면 ISM 제조업 지수 혹은 서비스업 지수의 세부 지표로 프라이스가 있거든요. 가격 지수인데, 지금 제조업 지수는 어찌됐든 아직은 50 이하니까 미국이 서비스가 더 강하다라는 얘기는 2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서비스 지수 안에 가격 지수는 어떤가? 내려왔다가 지금 좀 덜컹덜컹 거린 것 같더니 최근에 크게 올라왔죠.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면 파월 의장의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일단 트럼프가 취임을 곧 하게 될 것이고, 취임을 하면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특히 취임 첫날에 행정명령만 준비된 게 41개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그게 경제나 물가에 어느 정도 여파를 줄지 자신들도 예상이 어려우니까 지켜보고 하겠다는 스탠스잖아요. 그런데 지표적으로는 약간 고개를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연준의 특성상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 일수라도 하더라도 또 연준 특유의 또 다시 내려가는 거를 또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결의 가능성을 좀 더 높여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옆에 차트를 한번 설명드리면, 보통은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이후부터 10년물 금리는 보통 내려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한 20-30년, 아니 198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40몇 년 기간 동안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대부분 이제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연준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걸 인정한 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금리를 낮추면 10년물 금리도 많이 따라 내려왔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좀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는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어요. 금리를 낮추고,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의 얘기지.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수요를 자극해야 되니까 지금 성장이 의심받는 거잖아요. 수요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장기 금리는 뭐와 뭐의 합이다? 명목 성장과 물가 상승의 합인데, 경기가 나쁜데 무슨 물가가 오르겠으며, 그리고 수요가 없으니까 성장률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고물고물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번엔 이렇게 튀어요? 제 강의를 좀 열심히 들었던 분들은 바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답을 하실 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디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금리를 낮추는 게 예전처럼 경기 침체 때문에 낮추는 게 아니라 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낮췄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B컷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는 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둘 중 하나 중에 명목 성장과 물가 중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명목 성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떠나서 정부 지출로 어느 정도 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전하고 좀 다른 느낌입니다. 다른 느낌. 그리고 장기 금리도 이렇게 시중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건 시중 금리 10년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하고 연관이 많이 될 텐데, 지금 연준이 볼 만한 금리를 결정할 만한 데이터 중에서 지금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것들이 꽤 나오고 있는. 추가로 좀 보여드리면, 아까는 10년물 봤으니까 2년물 한번 보시죠. 2년물도 B컷 해가지고 쭉 많이 빠졌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적어도 비 낮추기 전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도 이거 왜 했냐는 의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해리스를 돕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그때 고용이 좀 나빠지긴 했습니다만, 고용을 중요성을 높여서 금리를 물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내렸다 보니까 오히려 물가가 반등해 버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그러면 이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카드만 소진되고 물가는 오히려 더 이렇게 내려갈 거 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냐는 비판이 있다라고 제가 그걸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게 2년물 금리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2년물 금리를 놓고 보면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는 쪽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왔어도 될 뻔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리고 고용 비컷 했을 때 9월 달에 50bp 낮췄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8월 그 잭슨홀에서 고용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제 높였기 때문에 그때 사회복지기니 뭐니 해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 블라블라 하면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고용이 어떠냐? 지금 물가가 사실 이래도 고용이 나빠지면 연준은 계속 인하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고용은 그 이후로 부양의 효과가 있었는지 얘는 한 달이 아니라 3달치 이동평균이거든요. 이동평균인데 거의 1년 동안 쭉 내려오기만 하다가 2달 연속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달, 2달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3개월 이동평균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작년 9월 같이 물가는 좀 다소 조금 예상보다 높다 하더라도 고용이 예상보다 좀 둔화된다는 게 느껴지면 물가가 높아지는 것보다 일자리를 잃는 게 더 큰 고통을 주니까 갑시다 하기 좋은데 얘가 또 그 고개를 든다는 거는 조금 불편한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것도 알 수 없는 게 이제부터 트럼프가 불법 유인자들을 막고 쫓아낸다면 이게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연준도 잘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럴 때는 연준이 또 열중셔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연준은 진짜 올해 내내 동결 혹은 좀 나가는 전망이지만 인상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생각하고 있을까? 그거는 연준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겠죠. 지금 연준 의장은 파월입니다만은 파월도 연임을 할 가능성은 이제 높게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데 다른 의장을 미리 지명해가지고 힘을 뺀다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았습니다만은 아직 현실화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파월이 굳이 그 트럼프하고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임기는 마치고 그 다음을 누가 할까? 근데 그건 알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연준 안에서 연준의 이사나 아니면 지역 연준 총재 중에 의장을 뽑는다면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양반이 바로 이 양반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세요? 월러 이사죠. 이사로 있습니다. 월러인데 이 양반이 왜 가능성이 높냐라고 하면 트럼프가 이제 1기 때 마지막으로 연준 이사를 지명한 사람이에요. 파월도 의장으로 지명을 한 거고 그 이후에도 연준 의사도 대통령의 몫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1대 마지막으로 연준 이사로 넣은 사람이 이 월러 이사고 실력도 꽤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터뷰하는 거나 이런 것들 가만 보면 파월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잘 읽고 있습니다. 시장은 잘 읽고 이 양반이 했던 대로 연준이 많이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연준 의장 중에 최소한 3명 후보로 압축했을 때 들어갈 정도의 사람은 되니까 원로 이사의 발언을 꼭 추적할 필요는 있는데 자 그러면 때마침 그저께인가 어젠가 아무튼 그 원로 이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거기도 이제 크리스마스 보내고 연휴를 보내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일단 물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예, 긍정적이라는 거는 이제 내려간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냐면 일단 최근에 물가가 생각보다 끈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끈적하다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스티키 할 수 있다. 끈적일 수 있다. 이 말은 잘 안 내려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은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 몇 개월간 물가가 다시금 의미 있게 뛰어오르지만 않는다면 3월까지는 베이스 효과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좀 대화가 될 것이다. 베이스 효과라는 게 뭐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면 기저효과라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미국 CPI인데요. 22년에 고금리로 열심히 때릴 때 쭉 내려왔습니다. 8에 쭉 내려오다가 덜컹덜컹을 하고 내려오다 어느 수준까지 내려온 다음에 잠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한번 요때 여기가 언제입니까? 작년 1월이죠. 그리고 3월부터 4월 정도까지 요때가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가라는 건 전년 대비잖아. 전년 대비. 물론 전월 대비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요때 약간 튀었으니까 연초에 좀 물가가 강했으니까 연초에 물가가 좀 강하게 나온 이유는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연말에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불포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주간을 살기 위해서 1년을 사시는 분들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연초에는 좀 별일이 없더라도 물가가 연초에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늘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 만약에 그 효과가 작년보다 더 강하지만 않다면 작년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저효과로 좀 내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같은 연초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사실은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서도 아직 알 수는 없어. 물가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의미 있게 높지만 않다면 이 베이스 효과, 즉 기저 효과로 물가는 다시금 하방의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춘다거나 혹은 동결해가지고 중단하라는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배경이 그 12월부터 작년 연말부터 물가가 안 내려가고 오히려 고개를 드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원론은 그건 이해는 하는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도 그랬기 때문에 올해가 작년처럼 연초 효과가 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던 길을 가게 될 거야 라고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 지금 모든 경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인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연준 내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러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거는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에는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냐라고 이제 우리 말고 MOM으로 봤을 때 1월부터 24년 기준으로 1월부터 4월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로 0.33% 정도 연초 1월부터 4월까지는 그런데 5월부터 11월까지는 그게 전월 대비가 0.1 정도로 거의 약간 반 가까이 반토막이 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다 얘기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연초에 강한 경향이 있다. 연초에 강한 경향이 있고 24년 기준만 봐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 물가 오르간 전월 대비 올라가는 속도가 5월부터 연말까지 거의 2배였다. 그래서 이번에 CPI 발표되면 전월 대비를 봤을 때 그때 작년처럼 맞는다. 아니면 그 수준이다. 라고 되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 의사록도 공개가 됐죠.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점도표로 미리 얘기한 게 4번 연속 인하가 아니라 2번이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고 이번에 이미 한 거잖아요. 그게 회의록에도 확인이 된 겁니다. 그냥 분기별로 계속 인하를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쉬었다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표현들이 담겨 있었고 이거는 시장이 점도표로부터 봤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의 성향과 원러의 생각을 종합해보면 1, 2, 3월 정도까지는 지켜보는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길게는 한 3월까지. 그런데 만약에 연초에 물가가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작년보다 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금 2번에서 1번 정도로 주로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시금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